저는 오토 브란트입니다. 독일 잠수함 U-271의 승무원으로 제게 있어 전쟁은 단순한 전투가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일이지만 동시에 내면의 싸움도 존재했습니다. 전쟁은 단지 총알과 폭탄에 맞서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매 순간 정신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과 혼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의지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끝이 없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단지 생존 본능뿐이었습니다. 1943년 11월 9일 새벽 3시 11분 북대서양. 저는 잠수함 안에서 잠시 잠든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고 잠수함 U-271의 내부는 기름과 부식된 금속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공기조차 숨쉬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전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얼굴로 자리를 지켰고 그 공포는 곧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때 손에서 들려온 핑핑핑 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며 제 심장은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찾았어. 이제 숨을 곳이 없어. 마티아스가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쥐어짜듯 압박했고 우리 모두가 멈출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소나는 계속해서 핑, 핑 소리를 울려대며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저승에서 오는 신호처럼 느껴졌고 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찾고 싶었지만 두려움에 휩싸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잡혔어. 그 말과 함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폭탄이 잠수함을 강타했고 첫 번째 폭발이 울리면서 우리는 한쪽으로 크게 기울었습니다. 빛이 꺼졌고 금속 부품들이 마치 폭풍 속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폭탄이 다가오자 저는 잠수함이 살아있는 짐승처럼 떨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수면까지 2.5m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엔지니어가 울부짖었고 그 순간 저는 잠수함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너무 깊이 들어갔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올라가라. 함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잠수함은 급히 상승을 시작했고 저는 바닥을 움켜잡고 그 순간이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수면으로 올라가면서 우리는 적의 총알에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이곳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잠수함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갑자기 강렬한 빛이 우리를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지옥에서 나온 것처럼 강력했고 저는 눈을 감아도 그 빛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빛은 바로 캐나다의 구축함이었고 그들이 우리에게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확성기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바람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즉시 함선을 버리고 물로 뛰어들어라. 반복한다. 함선을 버려라. 이제 끝이다. 함장은 천천히 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우리가 전투에서 진 것을 실감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배에서 뛰어내리자 차가운 바닷물이 제 배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죽음이 가까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이상하게도 무기력함만이 밀려왔습니다. 구명줄이 던져졌고 저는 그것을 붙잡고 힘없이 끌려 올라갔습니다. 캐나다 해군 병사 한 명이 저를 갑판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때리며 바다의 짠맛과 화약 냄새가 섞여 입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담요를 내게 던졌습니다. 하위로 들어가, 빨리. 놀랍게도
그들은 우리가 상상했던 적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복수나 분노가 없었고 단지 냉정하고 전문적인 태도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절대적인 권력과 그 권력을 다루는 신사적인 태도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잡혔지만 그들은 우리가 상상한 잔인한 적군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캐나다의 헬리팩스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군항이 안개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포로들과 함께 군사기지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다양한 군복을 입은 포로들을 봤습니다. 그중 일부는 튀니지에서 잡힌 아프리카 군단의 병사들이었고 일부는 시칠리아에서 잡힌 낙하산 부대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부서진 독일군은 우리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전선에서 패배한 병사들이었고 우리는 그곳에서 최강의 군대라 자부했던 독일이 단지 하나의 패배한 군대일 뿐이라는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캐나다 제향군인 경비대는 우리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강력한 전사들이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에서 싸운 노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밀 리찌와 파셴데일에서 싸운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피로에 찌든 얼굴은 전쟁의 참혹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 전쟁을 겪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그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누구도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며 그 싸움의 끝에는 고통만이 남는다는 것을. 그들의 눈빛은 단지 싸움을 벌였던 승자와 패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진정한 피해자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피곤한 표정을 보며 이제 더 이상 전쟁에 대한 희망이나 승리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전쟁의 의미와 본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단지 한쪽이 살아남고 다른 쪽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양측 모두가 무언가를 잃고 상처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복수심과 분노가 사라지고 상실감과 평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느껴왔던 증오와 미움은 그저 전쟁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의 모습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복수나 승리에 대한 집착이 없을 때 진정한 평화와 치유가 찾아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생각에 집착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전쟁에서의 승패보다 마음의 평화와 인간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상처를 입고 돌아가면서도 한결같이 무심한 듯 보였던 그 미소를 보며 저는 자신도 그런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우리는 헬리팩스에서 전쟁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안전했지만 제 정신은 여전히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깊은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 순간들을 되새기며 살아갑니다. 헬리팩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제가 겪었던 죽음의 공포와 그로 인한 절망감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의 감정은 단순히 그날 그 순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상처는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의 내면에서는 전쟁이 끝난 후라는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 인생의 일부분이 되었고 저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상처가 저를 만들었고
그 상처로부터 배우고 성장해야만 했습니다.